그러면서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면 팡 구성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 메타, 넷플릭스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전에 일이 있어서 영상 찍는 게 좀 늦었는데요. 중요 부분만 짧고 굵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엔비디아의 ARM 80조 원 인수, 반도체 빅딜이 무산되었다는 소식과 팡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젠 빅테크 내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어서 통찰력이 있으면서 멘탈까지 좋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빅테크 폭락 사태를 보면서 지수 추종이 역시 장기 투자에 적합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인데요. S&P 500의 기업이익이 1분기부터 감소할 듯 보입니다. 이 부분을 공유드리고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지금 화면의 차트 흐름만 봐도 변동성이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투자자들끼리도 저가 매수세를 하는 투자자들과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는 투자자들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연준이 긴축을 어떻게 할지 거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사실 차라리 어떤 결과가 나오던 일단 3월 금리 인상 발표가 있고 그거에 대한 주가 조정이 다 나와야 오히려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해소될 듯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3월 50bp 인상설에 대한 가능성을 다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낮춰서 반영했다는 겁니다. 다우는 보합 마감했고 나스닥은 0.6% 하락, S&P 500은 0.4%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구글과 페이스북이 있는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가장 부진했는데요. 기술주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9486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주 고용 서프라이즈 이후 급등한 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뒤에서 언급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주 목요일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34입니다. 최근 계속 30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도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은 가격대에서 지루한 횡보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엔비디아의 ARM 80조 원 인수가 결국 무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각국 규제당국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었는데요. 반도체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빅딜이었고 엔비디아와 ARM 모두 모바일과 그래픽 칩 부분에서 독보적이었기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었죠. 미국, 영국, EU의 관계 기관이 모두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인텔, 삼성전자, AMD, 퀄컴 등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대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독과점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엔비디아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사실 정말 예측이 불가합니다. 그냥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봐야 하고 그래서 결국 웅덩이에서 분할 매수를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빅테크 내에서도 가차없이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메타, 페이팔, 넷플릭스의 폭락을 아실 겁니다. 페이팔은 고점에서 50% 하락한 상황이고 메타와 넷플릭스는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성장성이 둔화되고 가이던스가 예상치보다 더 안 좋게 나온 거죠. 그런데 S&P 500은 고점 대비 6%만 하락한 상황인데요. 제 영상 댓글에서도 메타와 페이팔을 꽤 높은 비중으로 들고 계신다는 분들이 계셨고 댓글로 타격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수 추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은 분산 투자를 해야겠죠. 이런 상황이 되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빅테크의 전성기가 지났다는 의견과 특정 회사의 문제이며 여전히 다른 빅테크의 미래는 밝다라는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빅테크 10개 종목을 추종하는 지수인 팡플러스 지수는 올해 10% 이상 급락 중이죠. 그러면서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냐면 팡 구성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 메타, 넷플릭스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으로 말이죠. 그리고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역시 AMD, 테슬라, 엔비디아로도 많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개의 기업들의 최근 선호도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보다 높다고 합니다. 우리 서학개미들의 순매수 1위와 보유 비중 1위는 테슬라죠. 과연 이제 정보력이 좋은 개인 투자자들의 통찰력이 맞아떨어질지 지켜보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S&P 500 기업의 1분기 이익 추정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인데요. 팩트셋은 이번 1분기는 2020년 2분기 이후 처음 감소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일반적으로 월가는 분기 첫 달의 예상 EPS를 낮추는데요. 올해 1월 EPS 추정치 하락폭은 5년 평균 그리고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보다 적은 셈이라고 합니다. 업종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에너지, 부동산, IT, 헬스케어의 EPS 추정치는 1월에도 증가했는데 그 외 나머지 섹터의 EPS 추정치는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EPS 추정치가 감소함에 따라 S&P 500의 가치도 줄어들었다고 말했는데요. 일정 부분 주가에 반영했다는 얘기죠. 이제 팬데믹 이후 막대한 재정과 통화 부양책으로 상승하던 EPS 증가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추세가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인플레이션이죠. 목요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지금 시장은 소비자 물가 지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향방에 중요한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오면서 현재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고 관망세가 강합니다. 현재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7.2%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예상대로라면 1982년 2월 이후 4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높게 나온다면 매도세가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목요일까지는 일단 지켜봐야겠죠. 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점점 둔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상반기만 잘 버티면 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이베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QLD는 2차 매수와 3차 매수는 완료했고 현재 잠시 관망하면서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S&P 500 이베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 역시 얼마 전까지 3차 매수까지 완료했고 현재 잠시 관망하면서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이베레버리지 USD 일봉 차트입니다. 유일하게 USD가 가장 먼저 4차 매수가 시작되었고 어제까지 7일차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현금이 부족하다면 한 주씩 40거래일까지 아니더라도 최대한 올해 매일매일 매수하시면 됩니다. 저는 2주씩 40거래일 동안 매일 매수할 계획입니다. 지금 솔직히 지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왜 개인 투자자만 항상 돈을 잃느냐? 그리고 돈을 잃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통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잦은 매수, 매도라는 겁니다. 잦은 매수는 어디서 하느냐? 바로 상승할 때 불타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작년 11월 QLD가 90달러일 때 우리가 오질 구간에서 즐기고 있을 때 100달러 갈 것 같아서 그냥 몰빵 매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묻어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위로를 하지만 지금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이게 웅덩이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 고점에서 불타기에서 물리는 것보다 이런 하락장에서도 훨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찰리 먼거도 알리바바에 물려 있는데요. 추정되는 손실률은 약 마이너스 30% 정도라고 하죠. 그런데 찰리 먼거와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 찰리 먼거는 그냥 묵직하게 보유하는 겁니다. 조금씩 추가 매수하면서 평단가를 낮추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조정장에서 뉴스에서 약세장의 시작이다. 닷컴 버블급의 반토막이 올 것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된다. 이런 이슈들로 인해 못 버티고 패닉셀하게 되죠. 하지만 과거의 QLD 주가에 이미 다 녹아있던 겁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금융위기였죠.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 코로나 바이러스, 거기에 보이지도 않는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모두 계속 겪어왔고 작년 9월의 헝다 사태로 패닉셀한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마치 제2의 리먼 브라더스가 시작될 것 같았으니 말이죠. 지금도 점점 패닉셀하고 다시 예금과 적금으로 눈길을 돌리는 투자자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럴 때가 기회인 겁니다. 남들과 똑같이 행동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단 웅덩이 매매법의 핵심인 우상향 종목을 골라야 하고 조정장에서 분할 매수를 해야 하는 거죠. 솔직히 통찰력이 없으시다면 지수추종 QQQ와 SPY 혹은 이베이인 QLD와 SSO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폭락을 대비한 현금을 내 멘탈에 따라 10%에서 30% 정도 들고 있으면 됩니다. 저도 현재 한 20% 정도 현금 비중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 투자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큰 조정장이 와도 이렇게 지루한 조정장 안에 있어도 버틸 수 있는 무기가 됩니다. 지금 이 지루하고 꽤 강한 조정장에서 버텨야지만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모두 오질 웅줍하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